유대 회와 관련해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이 성화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하는 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훈태 전 시장은 이를 공개하며 단일 팀의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섬 응급 환자 이송 체계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서구을 후보로 조영택 전 장관을 확정한 가운데 오늘은 새누리당이 정승 전 식약처장을 공천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하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의 부정적인 정부를 향해서 강훈태 전 시장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퇴임 이후에 조용히 지내던 강 전 시장이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한 데는 배경이 있겠죠. 정용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훈태 전 시장은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정부가 나서야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단일팀 구성의 부정적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대의 명예위원장이기도 한 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남북 실무진이 단일팀 구성을 위해 국외에서 수차례 만났고 세계대학 스포츠연맹과 유엔도 적극 도왔다며 단일팀 구성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 유대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단일팀 구성은 특히 2015 광주 유대 지원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2013년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총회에서도 공식 승인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전 종목이 어렵다면 여자 축구나 탁구 등 일부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확보, 남북관계 발전을 기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또 재임 당시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갈리안 회장이 직접 성화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하는 안이 논의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가거도 해상에서는 오늘 또 수색 작업이 계속됐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가거도처럼 헬기 착륙장이 없는 섬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실종자 3명과 사라진 헬기 동체는 오늘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투입된 국립해양조사선까지 모두 7대의 소나 장비가 음파를 이용해 바닷속을 훑었지만 동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빠른 조류에 실종자나 헬기 동체가 표류했을 가능성에 따라 수색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상에 추락했을 시에 이제 부유물 같은 거나 혹시 이제 떠다니는 구명이 이런 것들은 이제 전차적으로 시선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단정해서 끄집어 올리는 식으로 지금. 최초로 기체 파편이 발견된 지점에서 300m 반경까지 잠수사들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발견 지점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 보류됐습니다. 가거도 주민들도 생업을 놓고 수색을 돕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장들도 이제 좀 겁도 많이 나고 그러면 야간에 이제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제 애로점이 많이 크죠. 전남 지역에서 사람이 사는 섬 296곳 가운데 헬기 착륙장을 갖춘 섬은 불과 11%. 대부분 가거도처럼 헬기장 없이 방파제 등을 환자 인계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아 섬 지역 응급 환자는 이른바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송을 위한 시설 보안이 없는 이상 섬 응급 환자의 후송은 헬기보다 느린 경비함이 맡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량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먼저 실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홀짝을 맞추는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나올 거 아니야, 다음 거. 장난감. 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사설 도박 사이트 안에서 24시간 내내 5분에 한 번씩 하루에 288번 열리는 변종 사다리 게임. 학생들이 도박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 가려고요. 그냥 따지. 핑퐁? 우리?
아싸 개꿀, 개꿀 짱인 그. 여기 저만 나쁜 거예요. 한 번 이기면 2배. 하다 보니 수백만 원을 땄다며 중고차를 살 계획을 세운 학생도 있습니다. 저 신기하게 따는 거예요. 계속 갖고 이게 또 400 얼마까지 되고 그리고 780을 한꺼번에 딴 게 아니라 400 따고 갖고 이제 다시 다 푸고 또 어느 날 해갖고 다시 한 1100 얼마 따고 다 해서 780 딴 거예요. 몇몇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 학교에서 직접 들어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주 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해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부창해요. 다른 학교 학생이 이야기해준 실태 역시 심각했습니다. 한 반에 여자들 빼면은 거의 한 6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나 사다 뭐 자기는 얼마 펀니 하면서.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청소년 도박 문제 때문에 실제로 광주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에 교육을 요청한 학교만 광주와 전남에 초중고 50여 개 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번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은 쉽게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은 심각하고 일탈과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8살 D군은 친구를 따라 시작한 불법 도박인 사다리 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돈을 따도 더 하고 싶고 잃어도 더 하고 싶고 교실에서 집에서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보니 꿈에서도 도박을 할 지경입니다. 푸잖아요? 그럼 꿈에 나올 정도예요, 저는. 돈을 막 딴 꿈을 꾸고 그 꿈 꾸고 다음날 또 하잖아요? 그럼 또 푸고 또 꿈을 꾸고 또 펴요. 한 번 시작한 도박은 아무리 돈을 잃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득 본 게 없어요. 돈이 떨어져 가니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제 또 돈 빌리게 되고 빌려서 따서 갚으면 되지 생각하다가 이제 또 빌렸는데도 못 빌리는데 또 아까 했지만 못 팔고 막 그래야죠. 엄마 아빠 돈도 한 번씩 세배주고 그래서. 부모님 몰래 막노동을 한다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판돈을 마련합니다. 도박이 결국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이제 사기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물건을 아이패드를 판다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물건은 이제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이제 도박을 한 그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중독 상태가 심각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도박을 간신히 끊고 난 경우에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도박을 할 때 두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자그마한 일상적인 만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지루해하고 이런 생활들이 깨지는 좀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요. 광주 도박 중독 예방센터 연구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도박 행동 수준인 문제성 도박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서너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이 차례로 결정되면서 대진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제각각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울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조영태 후보가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영태 후보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에 살고 계시는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차장은 오는 19일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호남 정치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야권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예통합진보당의 조남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후보나 국민 모임을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대안으로 간주를 한다면 득표율이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득표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4.29 보궐선거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 장관을 포함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나뉘어 있는 가운데 광주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야산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공공부지를 한 건설사에 팔면서 생긴 시비입니다. 건설사가 그린벨트 땅에 수익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산 이곳저곳이 굴삭기로 깎여 있습니다. 서구청이 지난해 광주의 한 건설사에 서구 소유의 땅을 팔아넘긴 뒤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체육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건설사가 서구청으로부터 승마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설사가 그린벨트에 승마장을 짓는 게 영리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건설사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공공의 목적으로 승마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서구청이 그린벨트인 이 땅을 팔아넘기면서 34억 원짜리 땅을 13억 원에 넘긴 것도 특혜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가격이 폭락하고 이 문제가 43억 8천만 원짜리가 11억 원에 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철회하지 않고 의회에 재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입찰 과정을 통해 땅을 샀다며 승마장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그린벨트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말도 피하고 왜냐면 돈을 내면 되고 광주 시민들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구청도 주민들의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는 허용을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도 할 수 있고 법제처 해석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받았다 해서 그것을 영리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민들이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고 건설사는 당초 계획대로 승마장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